183쪽 옥은 지난주에 우리가 신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옥은 한문 번역은 뿌리 근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는 인드리아라고 해서 이쪽에서 우리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보통 기능이라고 번역합니다. 기능이라 번역하는데, 요즘 말이죠. 기능이라는 말은 기능이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먼저 기관, 감각 기관 할 때, 그때 이제 기관들에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데서 기능이라고 번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한문으로는 뿌리 근자로 번역했잖아요. 뿌리 근자에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능력.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관 했을 때, 기관은 우리가 12 연기할 때 6입하죠. 그죠? 입. 6입 할 때, 입자 썼을 때 기관적 번역 같으면은, 5근, 6근 할 때 근, 인드리아를 근으로 번역할 때는 능력의 입장에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기관도 되고, 감각기관의 능력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라 번역하면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은 아니, 비설, 신의 같은 6근은 선천적인 거죠. 그죠? 선천적인 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신근, 정진근, 그 다음에 염근, 정근, 해근 하는 것들은 선천적인 거야. 이제 후천적으로 갖추는 거야. 수행을 통해서 갖추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갖추는 능력에 해당됩니다. 갖추는 능력. 그래서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 정진의 능력, 그 다음에 주의기쁨, 마음 챙김의 능력, 번역으로 따르면, 그 다음에 선정의 능력, 지혜의 능력. 그래서 5가지. 각 능력으로 봤을 때 5가지로 나오는 것은 5가지 나름대로의 특이점이 있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라는 기능, 즉 안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의 기능이 귀의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특징적이죠. 그죠? 왜냐면은 눈의 기능을 귀가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인드리아, 이렇게. 인드라라는 제석천을 이야기하는, 인드라는 제석천. 그러니까 강력한 권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드리아라는 명칭을 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신근하는 건 정진근하고 관계는 있지만은 정진근이 신근을 대체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정진근, 그렇다고 믿음이 정진을 대체할 수도 없죠. 요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불교 경전을 볼 때 순차적으로 신, 정진, 염, 정, 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에 해석이 있고,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 비설, 신의 했을 때 안을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게 무슨 이유죠?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안근을 제일 먼저 갖다 놓는 겁니다. 우리 들은 게 중요해요. 본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본 것에 더, 사실에 더 무게를 두잖아요. 그래서 안근을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의근을 맨 마지막에 갖다 놓은 것은 아니, 비설, 신 5가지 정보를 의해서 통합 총괄하기 때문에 의가 총무에 해당되듯이, 그래 총괄하기 때문에 맨 뒤에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신근을 제일 먼저 갖다 놓은 이유는 뭐겠지? 그러면은 그거 이제 생각해 보는 게 공부죠. 신을 맨 먼저 갖다 놓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신은 출발점이면서
모든 수행 능력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맨 먼저 갖다 놓는 겁니다. 해를 맨 나중에 갖다 놓은 것은 뭐죠? 해를 능력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맨 뒤에 갖다 놓는 거죠. 능력에 있어서 어떤 능력보다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고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지혜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갖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살펴보는 게 또 공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제 각각 하나씩 나눠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제일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실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어떤 자신감이냐?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해서 나아가고 있네라는 자신감.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면은 자전거를 처음에는 빼뚤빼뚤 넘어졌는데 어느 정도 가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지. 그렇지만 아니 자전거 10년 탄 사람이 자신감으로 타는 건 아니죠. 그냥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의 계기에 일어나는 것이 자신감이거든. 그 자신감이 여러분 자전거를 탄 이유가 뭐죠? 그럴 때 뭐 건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 자전거 타고 나들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전거 타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나름의 각각 그 이유가 있을 거다냐. 이유가. 그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신근이 자신감이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해서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은 1차적인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목적이 어떤 목적? 열반의 목적입니다. 열반의 목적.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수행해서 추구해서 도달할 곳이 열반임을 믿어야 돼. 부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초보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믿는 것이 세부적으로 가면 뭐야? 내가 결국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할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은 열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지. 열반이 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가르친 바대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이 열반으로 되는 것이 신근에 해당됩니다. 신근. 이게 수행하는 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죠. 이게 출발이니까. 앞에 우리가 사여의족의 욕여의족 하는 것은 부처님 공부가 내한테 부합되는 것, 재미난 것, 흥미진진한 것, 요런 거구나.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알아내는 거. 그게 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대로 정진해서 심사유. 내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네라는 것이 사여의족 같으면 그 사여의족에 있어서 내 스스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것이 열반으로 목적 지향하는데 부합하면 신근이 생기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그 사여의족 다음에 신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여의족 안에서의 정진하고 신근에서 다음에 나오는 정진근은 같아요? 달라요? 농도 차이가 있지. 어떤 농도 차이야? 그럼 이 정진은 열반을 추구하는 데서의 정진입니다. 앞에 사여의족에서는 내 자내증에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임상으로 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는 것이 뭐냐면 사여의족 안에서 일어난다면은 열반의 추구는 다르잖아요. 열반은 내 자내적 추구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은 내 이상의 추구도 되잖아. 종교적 이상의 추구. 또 뭐냐면 정진에 들어가는 거거든. 정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우리 속된 동양적 표현으로 따지면은 나 혼자 도태해야 돼.
안 그러면 함께 도태해야 돼. 나 혼자 도튼다는 것은 유여 열반이요. 내가 해석하기에는 함께 도트는 거는 무여 열반입니다. 유여 열반이라는 것은 아직 숙제가 있지. 어? 나는 이해했으나, 나는 알았으나, 남이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것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 그래서 그걸 저는 유여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달마적 해석 말고. 무여 열반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자전거 타는 거로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자전거 제대로 갔으면 했지. 근데 타기 시작했어. 하니까, 요번엔 어디를 가볼까 라고 정해놓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마실도 가보고. 응? 갑자기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네. 더워서. 그래서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부산 영도에서 해운대까지 중학교 때 3학년 때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보재요. 요즘은 자전거 좋은데 어릴 때 자전거 포에 빌리잖아. 자전거가 좋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기어가 없잖아요. 오르막은 그냥 다리 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처음에 쉽게 생각했는데 가다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멀기도 멀고 뭐 왜 이렇게 그냥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 그래서 겨우 갔다 왔는데 단순히 그냥 이 마실 다니는 거하고 다르지. 근데 갔다 온 건데 그렇게 막 다녀와야 되겠어요. 내가 보기엔 자전거는 그냥 대충 풍광 보고 여유. 옛날 우리 옷에 빈폴이라는 옷 있잖아. 그럼 자전거 2바퀴 있잖아요. 아마 그 정도 돼 호숫가에서 뱅뱅뱅 도는 자전거 타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호숫가에서 자전거를 뱅뱅뱅뱅 타면은 내가 어딜 갔다 온다,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갔다 와야 되고, 여전히 지금 갔다 온 거야. 숙제가 많이 남은 거야. 숙제가 많이 남은 거지. 근데 내가 호숫가에 뱅뱅뱅 자전거 돌고 타면요, 보는 사람도 저 사람 여유 있는 모양이다. 타는 나도 여유 있고. 그게 자전거는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나는 자전거 타는 거야. 여유를 즐기는 거야. 이 말 차이를 알겠죠? 이 말 차이. 그게 유여 무여의 내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무슨 무여 열반, 유여 열반 했을 때 어떤 강도나 뭐 심오한 깊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봉착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여의족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스스로가 평가 내리는 것하고 혹은 나의 능력에서 열반을 추구해가는 정리는 농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 규모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이제 열반을 추구하고 하면은 내 스스로 열반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에 해당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감도 있고 열반의 추구를 믿는 것도 있고 정죄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외향적인 내용입니다.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신이나 정죄는 외향적 내용이지. 외향적 내용이라는 것은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임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음이나 정진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능력이야. 그죠? 근데 염글은, 염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알아차림, 주의 깊음, 기억. 알아차림, 주의 깊음, 기억.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염근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라든지 내가 어떤 실천에 있어 주의 깊음 이것도 포함하지만 중요한 스탠스는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그 어떤 계기냐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세속적 삶하고 다르게
믿음과 정진으로 살아가는 그 열반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축적이 되겠지. 어디에 축적돼요? 염에 축적돼요. 기억하니까. 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자신감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할까 편안하게 할까? 나의 목적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신, 정진, 염 다음에 정이 나오잖아. 정은 이건 기본적으로 편안함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이야기는 외향적 실전에 의해서 편안하고 내 내부적 내 내면에서의 갈무리 상태에서 안정되고 편안하겠지. 그죠? 그 편안함은 당연히 기쁨이라는 것과 동반되어서 편안함입니다. 흐뭇함과 동반되어서 편안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선정이라는 정거는 내가 믿고 그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러한 뭐냐면 능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능력은 믿음과 정진이 없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믿음과 정진과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들이 총체적으로 움직였을 때 안정됨이 일어난다. 그죠? 믿음과 정진과 기억이 총체적으로 일어났을 때 안정됨이, 안정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안정의 능력은 믿음의 토대가 되고 믿음의 힘을 더 바치겠지. 당연히 안정되게 믿는 거하고 불안전 상태에서 믿는 거하고는 이제 다른 건 아닙니까? 믿음의 토대가 되고 정진의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의 토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것이 뭐냐면은 신과 정진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지만은 정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요. 내 내면 안에서의 일이야. 내 내면 안에서의 일이지. 그 내면 안에서의 일. 요즘 속된 말로 내공이라 그러지. 내공. 무슨 무협지 안에 내공 말고 내공이 뭐 맥갑자니 무협지 안에서 맥갑자 하는 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갑자가 뭐죠? 갑자가 우리 이야기하는 간지, 12간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 갑자 돌아가면 일갑자야. 한 갑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 우리가 그냥 여러분 아니 소위 해서 그뭐 멸치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이야기로 하면은 60년에 환갑이라 그러잖아요. 환갑 되면 어떻게 해요? 일갑자지. 그럼 이갑자는 60년 산 내공하고 120년 산 내공하고 같냐고. 그 이야기라고. 갑자라는 게. 내공이 하는데 그게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 데 있어서 마음이 뭐 그게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러면 그런 모양이다 하는 거야. 그런 모양이다 한 거지. 그 다음 대응도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정했을 때 그게 이제 내공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공의 이야기. 그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염과 정의 상태에서 안정되고 주의 깊음이 일어나고 많은 기억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익숙한 선택을 해 아니면 특별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새로운 선택,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해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맨 끝에 나온 것은 믿음부터 해가지고 정까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혜는 일어나질 않아요. 지혜는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니까 하나라도 빠지면은, 즉 하나라도 빠진다는 얘기는 출발하지 않으면 정진으로서 임상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 기억되어서 그 기억이 내 마음의 안정의
안정의 자료로 되고, 그 안정이 다시 믿음부터 해가지고 기억까지를 안정된 마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내 선택, 즉 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지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혜로움은 한 번에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게 나. 안 그러면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돼. 예, 엄청난 좋은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정진력이 없으면 지혜는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그것에 대한 방편을 써야 될 것 아니요. 한 번 해보고 우리를 말거든. 한 번 해보고 의심 가지면은 그것은 방편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당연히 믿음과 정진이 그 뒤에 같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 뒤에 다 인들이야, 근이라는 말을 붙인다. 하나만 중요하다면 거기에 근이라는 말을 붙이겠지. 능력이라는 말을 붙일 것 아니요. 5가지가 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들이야, 근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비설신의 어느 것에도 훼손이 생기면은 나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니까 인드리아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애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냄새 못 맡는다는 생각해봐. 여러분 하루에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 재미가 없어요. 어제 눈물의 여행도 끝나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여행 가면은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행을 먹으려고 하는 여행도 있잖아. 요즘 시대같이 먹을까? 그냥 방송도 그냥 먹는 거로만 도배질 하잖아요. 그러면 먹는 재미가 없다면은 삶의 즐거움에 있어서 큰 것이 하나 빠지잖아. 근데 그 먹는 게 미각으로 간다고? 미각으로 먹는다고? 아닙니다. 후각이 받쳐줘야 미각이 돋보이고, 후각이 안 받쳐주면 미각은요, 예? 무덤덤해요. 아마 후각이 사라지면, 이게 내 과학자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의견은 안 들어보고 그런 실험도 이미 했겠지만은, 아마 후각이 사라지면은 우리 안에 미각이 진짜 단짠, 쓴 이것만 남을 거야. 매우는 통각이니까. 이게 그 정도로 다양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후각이 중요하죠. 저는 후각을 내 분위기라 봐. 진짜 분위기 방 못하지. 미각 사라진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감각이 우리 촉각이라, 촉각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 생존에 대한 가장 기본이 눈기 아닙니다. 정보는요, 몸으로 느끼는. 우리가 여성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감이 발달했잖아. 왜냐하면 좀 더 내추럴하기 때문에,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은 지구 자전이나 생리적 현상의 변화를 남자보다 훨씬 많이 겪잖아. 그러니까 갱년기를 겪는 이유가 뭐죠? 그게 여러분들 좀 더 내추럴하기 때문에,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보다 인위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이니까 감각적으로는요, 실은 감각적으로 민감하지가 못하고 예리하지가 못해요. 예리 이런 것이 남자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자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어, 여자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어? 예? 여성 의견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남자 샤먼이 많을까, 박수가 많을까, 여자 샤먼이 많을까? 여러분 그거 잘 알 거잖아. 왜 그러자니까 그런 촉각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어떤 감각기관이 기능이 대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에 대한 종합적 형태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기능의 문제라 같으면은 수행에서 우리가 나오는 기능에 있어서 신, 정진, 염, 정, 해라는 이 5가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른 수행을 할 수가 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믿음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추구해. 근데 그 믿음이 막연한 믿음 같으면은 그걸 추구를 하면은요 방황의 추구가 되는 거야. 근데 하지 말라는 거지. 막연한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영역을 믿어야 된다.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그래서 불교는 말로 다 설명돼야 돼. 언어 도단해야 돼. 말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니 말로 설명 안 되는 토끼뿔과 거북털 같은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불교는 모든 것이 말로 다 설명되는 겁니다. 근데 말로 설명 안 된다는 인간들은 도대체 뭔지, 이게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왜곡돼서 생기는 문제죠. 불교의 모든 개념, 가치, 의미는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못한다면은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젖혀놓고 5가지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길게 이야기했죠. 어째 탁굴루다의 긴경에 37가지 보리분법이 나오니까 저도 경전 하나 한 달락 넘어가면서 나오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37조도 이야기를 하면서 쭉 목차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조금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정리되는 게 많습니다. 18번 다시 유다하여 나는 나의 제자들이 5가지 기능을 닦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수행 실천을 설했다. 유다하여 여기 비구는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하는 것이 열반이죠. 그죠? 깨달음, 지혜,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정진의 기능을 닦는다. 마음 챙김의 기능을 닦는다. 삼매의 기능을 닦는다. 고요함으로 인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통찰죄의 기능을 닦는다. 이것이 5가지가 같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 합리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구 내셔널리즘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삼가법문에 즉 오온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니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의 가르침에 있어서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 합리성을 놓친다면은 불교는 처음 들어가는 관문을 잘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번에 아비달마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아니비설신이 묵색성양 미촉법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 왜 무했는데 했냐 하니까 확연하게 나타나잖아요. 아니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일체 유보의 교설을 반대한다는 거야. 반대한다는 거야. 설일체 유보의 교설은 뭐죠? 아니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이 일체유다라는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달마 코사에 대해서 정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설일체 유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 반대하는데 그럼 반대하면 너는 뭐냐? 라는 게 지금 반야경에서 내놓아야 될 답이지. 이제 공하다 무자성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게 대단한 가르침인지 유보의 가르침이 어떤 부분인지 요걸 계속 비교해서 강의를 해줘야 되는 게 반야신경에 제대로 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네요. 이때까지 내가 반야신경 강의가 싹 다 거짓말이었고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해서 저는 반야경이 더 우위다, 유보의 가르침이 더 우위다라고 생각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정보를 공평하게 내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왜냐니까 유보의 가르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지금 자꾸만 알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한 단계 조금 더 대승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방법. 그 왜 애매모호하게 법계라는 이야기를 자주 썼는가? 법계라는 말 많이 듣죠, 그죠? 경전에서 뭐 우리 뭐 신중단 보고도 진법계 허범계 하잖아. 진법계 허공계 법계라는 말을. 근데 법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대승경전 안에서는 법계를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한다고. 근데 왜 그런데 법계라는 말을 썼지 했을 때 법체라는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법계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법체, 그러니까 법체에 대해서 어떤 대승에서 어떤 언어를 썼겠어? 법신이라는 언어를 썼겠지. 법신이라는 언어를 썼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법신이라는 은사는 종교적 은사고, 과연 법신이라는 은사와 법체라는 은사가 어느 것이 더욱더, 뭐냐면 종교적 그 어떤 MSG를 빼고 생각했을 때, 유효한가 했을 때는 저는 법신보다는 법체라는 은사. 뭐냐면 힘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열어 나오는 개념이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유보의 영향을 받았고 그 유보의 영향에 있어서 자기들이 은사를 만들어냈지만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는 또 유보에 자꾸만 또 발목 잡히게 되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설명을 덜한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이 공부의 길은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초기 경전 안에서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밀도 있게 생각해보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가 되면 반야신경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 안에서 연기법이나 그러니까 무무명, 영무무명진 하는 것도 그것도 부처님의 초기 경전 안에서 연기법을 문제시사 삼은 게 아니라 유부의 연기법을 업감연기 그때 이야기했죠, 그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근데 반야신경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자 유부는 그렇다 치고 뭐 주장이 있어요. 여전히 경전을 읽었는데 무슨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혈일체 유부에서 반야 대승경전으로 확 기울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야경 시대를 지나서 중론 다음에 이제 유식 하는 유가형 유식의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비달마 코사 같은 경우에도 세친이 지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구를 유식 공부를 하면은 은사가 반야경에서 따온 은사가 많아요. 안 그러면 이거 뭐 그대로 유보 아비달마 은사가 더 많아. 그죠? 많죠. 그럼 그 똑똑한 세친이 왜 그쪽으로 그 언어를 다 따가지고 했을까 했을 때 그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봤을 때 대승경전만 있는 것은 진짜 조족지열의 불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오근이라는 단순한 이 한 문장 한 문단 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길게 설명하는 것도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우리가 반야이라니까 지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지혜는 일어나질 않는다. 지혜가 일어나서 현실 문제에
정확한 방편으로 쓰여져야 믿음은 다시 공고해진다. 그 공고해진 믿음이 새로운 정진을 일으키고 그 정진, 믿음과 정진이 기억되고 하는 것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계속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 많은 나의 제자들은 최상의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머문다. 뭐 이것도 지난번에 지혜로 수행에 도달한다로 번역을 바꿨죠. 그죠? 19번 5가지 힘. 오력. 당연히 오구는 능력이고 오력은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은 의심에 침범받지 않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늘려가는 것이고 더 이상 나태에 침범받지 않으면서 정진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고 그 예전의 삿된 기억과 어리석은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그것에 침범받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뭐냐면 내가 체험하지 못한 수행의 체험을 자꾸만 확대시키는 기억의 체계로 갈 것이며 나의 마음은 불안정함을 침범받지 않고 안정되이 그 뭐냐면은 범위와 깊이가 달라질 거며 지혜는 그 이전에 애매모호한 결정력 그 다음에 방법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벗어나서 정확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한테 일어날 것인 그런 것이 영향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든 잔존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물리침과 외연 지금 수행 능력에서의 그 수행 능력의 외화로 인한 외연의 확장을 오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삶이거든, 삶. 우리가 육근이 있으면은 연기법에서는 촉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육근으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뭐냐면 우리는 각기 서로에게 인연관계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힘이라는 건 삶입니다. 삶. 수행자의 삶. 수행자의 삶이 5가지 영향력, 힘으로써 발휘된다. 능력에서 그 능력의 힘으로 발휘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삶과 그 주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오력. 그래서 오근과 오력은 상호보완적이지. 상호보완적. 그래서 오력은 앞에 오근의 설명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번 칠각지라고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또 번역했는데 이 구성요소 이렇게 번역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요소 하면은 7가지가 각각 어떤 스탠스가 있는지 하는데 원래 여기서 구성요소라고 번역한 것이 앙가라는 말인데 앙가라는 이야기가 고리입니다. 고리. 지난번에 문고리 이야기 했잖아요. 문고리는요. 그것을 당기면 문이 열리잖아요. 다른 한자말로 얘기하면 계기입니다. 계기. 깨달음의 계기. 그거 하나 딱 고리를 딱 잡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 그래서 깨달음의 고리가 되는데 그 고리의 첫 번째 고리가 염이라는 고리입니다. 염. 사년처의 염이라는 고리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고리 중에서 내용이 뭐냐면은 신수신법이라는 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수신법. 수행자가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고리가 될 수가 있다. 느낌이라는 것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은 주의 깊게 그것이 깨달음의 고리가 된다. 마음이라는 것에,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에 그렇게 깨달음의 고리를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몸이라는 것에 걸어요. 느낌이라는 것에 걸어요. 걸면은 내가 지금 주의 깊게 알아차린다 했잖아요. 주의 깊게 알아차린다는 이야기는 주관성이 있는 거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물론 그 객관성이 알아차렸는데 알까지는 객관성입니다. 차림하면요 주관적이죠. 알아차림이라는 번역이 이게 타당한 번역인가 했을 때 이 마음 하는 거는 객관적이에요. 챙김하면요 주관적이에요. 이 번역이 이게 제대로 된가 했을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주의 깊음은 좀 뭐냐면은 상관없는데 이런 번역들이 한글로 번역해 놓고도 영 그냥 뒤끝 있는 번역이 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까지는 객관성이야. 그죠? 그러니까 차림하면은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럼 뭘 차려야 되느냐 했을 때는 뒤에 대로 택법, 간택, 법을 간택해야 돼요. 알았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차려야 되냐? 어떻게 이걸 갈무리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택법으로 갈무리해야 된다. 그 택법이 뭐냐니까 오의 가르침이고 고진멸도, 사성제의 가르침이고 하는 것들이 택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이고야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symptoms 내가 증상, 증세 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막 생각한다지. 봅시다. 아니 내가 후배한테 너도 건강검진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이 나 가면 괜히 그냥 피 뽑고 안에 들이다보면 무슨 병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죠? 내 몸에 어떤 증상,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전만 못하지. 그리고 지가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막 보나 마나라 가보면은 그런 것들 우려가 되지. 자, 그게 제대로 알고 우려를 하는 거야. 뭣도 모르고 우려가 있는 거야. 그죠? 뭣도 모르고 우려가 있는 것은 어리석음인 거지. 여기 이제 법을 간택해서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잖아. 알아차린 것은 뭐죠? 지금 내가 검진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몸을 이렇게 알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알아차림을 법을 간택을 택법각지로 해보면은 여기에서 나는 막연하게 우려를 가지고 있구나. 그 우려는 가져야 될 우려야 어리석음의 우려야. 어리석음의 우려구나. 그게 택법각지. 그래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택법각지는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 강의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처법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오온을 가르칠 수도 있고 고제라는 것을 가르쳐도 여기에서 해결돼요. 아니면은 내가 신념처를 가져 일어날 수 있을까? 택법을 할 수가 있을까? 신념처를 가져야 택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글자로서 듣고 강의로 듣고 그냥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좋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그것에 대한 내 스스로 부처님 법 가르침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지금 신수 신법의 상태를 파악한 것을
택법해야 일어난다. 그 택법할 때 알아차리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그 객관성을 내 주관으로 자꾸만 우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택법으로서 객관성을 계속 보완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고리가 된다. 깨달음의 고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진전이 된단 말이야. 공부의 진전이 된단 말이야. 정태준 노래 중에 에고소설처럼 뭔가 하여튼 왜 남병나라고 구태주는 무당이 감기 몸살이 걸린 거야. 지 병에는 구태여 신주 때만 붙잡고 엉엉 울고 있어. 그 지 병에는 뭐도 못하고 넘 병에는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 넘일은 싹 다 객관적이요. 분수 다 뜰 수 있지. 근데 그 무당조차도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면 신주대 붙잡고 굿도 못하고 엉엉대고 울고 있구나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냥 정확한 가사를 기억이 안 난다마는 하여튼 그런 노래와 마찬가지로 남 일에는 객관화하지 말고 자기 일에 객관화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법을 간택하는 것을 배워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가야죠. 나이가 됐는데 왜 안 가? 물론 가면은 의사들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내년에 검진 받으러 오라잖아요. 그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가서 그냥 대충 뭐 이상 없으면 그래 살아도 앞으로 막 수년 동안은 별 이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바심 나는 사람은 또 내년에 가지. 내년에 가니까 내년에 가야 돼요. 누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 사람 석 달 있다가 안 걸렸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6개월 한 번에 가야 돼. 6개월 한 번 가요. 6개월 한 번 가는 것도 의심돼가지고 나중에 3개월 한 번 가요. 병원 중독 걸리는 사람들도 있죠. 가서 그것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듣지?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가서 찍는 것도 결국 뭐죠? 진단하는 방법. 사진이잖아. 여러분 사진 찍히면 앞모습만 찍혀요? 옆모습도 찍혀요? 다 찍혀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한계입니다. 사진이라는 한계가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찾아내질 못하는 거지. 또 잠복해 있는 거 어떻게 찾아내. 그런데도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에 너무 집중하면 법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로 뭐냐면은 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 법상에서 벗어나는 택법이라고 했을 때 법만이 그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법으로 파겠으면은 개선을 해야 되잖아. 그 개선이 뭐냐면 정진각질. 그 개선이 문제 파악을 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정진각질. 이게 하나하나 다 깨달음에 가는 고리죠. 그죠? 깨달음. 그걸 열면은 다 깨달음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이야기한 연각지 않으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택법각자 하지 않으면은 옳은 문이 열린 거야? 엉뚱한 방문이 열린 거야? 엉뚱한 방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각지 해가지고 탁 택법으로 문 열었는데 3,000별 안에 그럼 무릎만 절단합니다. 문 열었는데 옳은 문을 탁 열어야 될 것 아닌가 봐. 그 옳은 문을 열어서 정진을 해야 된다고. 바른 문을 열어서 정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이제 후대 법파에서 논해지지만은 불요의경은 제끼고 불요의경은 제낀다는 이야기나 불교 안에도 종교적 뭐냐면은 아주 그냥
양념이 너무 뿌려진 경전들이 있죠. 우리 민간에서 읽는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것은 지장경. 종교적 조미료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 뭐 법화경도 종교적 조미료가 뿌려져 있지만은 서사의 이야기책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즐겨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설책이잖아. 서사라고 해서 소설책. 아니 무슨 재벌집 딸내미하고 농촌에 그냥 아마 서울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평생 해로 할 수도 있지. 하겠어요? 뭐 잘 안 되겠어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잘 되라고 그냥 좋다고 열심히 끝까지 봐주잖아. 오늘 나 시청률 얼마나 보니까 20몇 프로더라. 요즘 연속국이 20몇 프로 보는 거는 드물죠. 한 10%만 돼도 시청률 굉장히 높다고 그런데 20몇 프로 보니까 엄청나게 옛날 같으면 한 70% 80% 본 거지. 옛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본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이래 야리야리하니 좋잖아. 현실은 그렇지. 아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예? 엉뚱한 문을 열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이성적 문을 열은 거야, 신비의 문을 연 거야. 염각질을 했는데 신비의 문을 열면 큰일 납니다. 어. 택법 부처님께서 요의경,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설한경, 부처님 말씀에 입각한 경을 봐야 됩니다. 요의경이라 그러죠. 그 요의경을 봐야 되는데 그 요의경도 그거는 후대 이야기한 거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가법문 무와 무상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벗어나면 안 돼. 요즘 이야기하는 대충 마음으로 퉁치고 대충 견성으로 퉁치고 대충 어떻게 말을 하는데 이 먹고 하는 것 다 엉터려. 이래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들 싫어하려나? 싫어하거나 말거나 엉터리인데 어떡해? 그건 아니야. 그걸 하면은 문이 택법으로 문 열겠어요. 마음이란 또 신비의 문을 열까? 마음이란 또 신비의 문. 마음을 이야기 못해요. 뭐라고? 근데 부처님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수상행식 정확하게. 수상행식을 벗어나는 마음 없습니다. 수상행식이란 말로 다 마음 이야기 가능합니다. 아니고 이게 마음이 있었으면 다르게 또 말씀하셨겠지. 내지는 나는 다 말 못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오늘날 마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수상행식 이야기하면 수상행식은 마음이랄까? 아이 그건 본 마음이 아니고 심속은 내지는 어떻게 그거는 번뇌고 이래 이야기할까? 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번뇌가 뭔지 잘 몰라요. 이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택법에서 빼내야 된다. 빠져야 된다. 사람들은 다 영각자지. 자기 몸에, 느낌에, 마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에 발목 잡히가 있죠. 자기 몸을 너무 자기화, 그 다음에 이 자기화 돼 있지. 나라고 생각하니까. 집착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병증의 문제, 그 다음 심리적 문제에 있어서 불안, 우울한 건 느낌의 문제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변덕 부리고 암환심 가지고 자기 주장 막 함부로 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기 뭐냐면은 범점처, 자기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 관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나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부터가 문제인데 그걸 파악했다고 하도 문제의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식은 항상 자기 부정의 문제의식이야. 안 그러면 자기는 변함없이 냅두고 자기 긍정을 강화시키는 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택법이 안 되고 엉뚱한 택법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해탈하지 못하지. 해탈해요. 더욱더 굴레 속으로 들어가. 더욱더 참 굴레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각지하고 택법각지는 굉장히 소중하다. 굉장히. 그렇게 해야 바른 정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팔정도에 가면 어떻게 가죠? 이 이야기가 견, 사유, 업, 명까지 갑니다. 그렇죠? 팔정도에 가서는 어떻게 가느냐니까 견, 사유, 업, 명까지 갑니다. 견, 자기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냐는 거야. 그다음 거기에 대한 사유, 내 사고방식을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불교화했느냐. 그 다음에 교류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그런 법담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 그런 행동 처신을 하고 있는가? 그게 따른 자기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뭐냐면은 염각지하고 택법각지에서 깨달음의 고리를 열어 제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바른 하는 5가지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5가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정정진이거든. 칠각지에서는 뭐가 일어나? 염각지, 택법각지, 그 다음에 정진각지.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8가지 고귀한 길은 고사하고 어디 길 들어설지도 못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경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왜냐면 물론 제 생각도 말씀드리지만은 근거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은 불교적 생각이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적 사유예요. 전통의 사유예요. 전통의 사유입니다. 전통적 사유. 개선해야 될 것 많습니다. 경전에 입각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은 경전에 입각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경전의 파편을 입각하고 있다. 경전의 파편, 한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 이야기하니까 바닷물이 다 짜지, 그냥 어디 가도 찍어 먹어 다 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하지만 동해안 바닷물로 천일염 못 만들어요. 서해안이나 와야, 남서해안 와야. 물론 갯벌도 있겠지만은 소금의 농도가 다르잖아요. 소금의 농도가 다르고, 그냥 파도가 있고 그런 바다하고 또 아닌 바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짠맛이라 느끼는 것은 그거는 내 주관이지. 짜도 짠맛 뒤에 단맛이 있느냐. 우리 짠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칼칼한, 맞다, 연희집 나중에 국 끓일 때 마늘 넣어야 된다. 깜빡 안 넣었다. 지금 이야기할 생각이 팍 나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럴라. 저절에서 마늘 넣으면 에이 징그러워. 그놈 오신채.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 있다면은 야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지. 불교할 자격이 없는 거고, 겉으로만 불교라는 이름만 더 씌우고 있는 거예요. 더 씌우고.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불교를 전해받아가지고 자세히를 알까요?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 유럽파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잘 알까? 글쎄요. 왜냐니까 그쪽 주관도 만만찮은 전통의 주관이거든요. 만만치 않지.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불교가 지금 티베트 불교나 중국 불교가 많은데, 물론 인도 불교, 초기 불교도 있겠지만은 변형이 안 됐겠냐고. 변형이 엄청 됐지. 그러니까 마치 그냥 명상 메디테이션
부처님 가르치면 생각 안 하고 명상만 쭉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불교 여전히 봤죠. 왜냐면은 여러분, 나도 이거 여러 수십 년 공부해가지고 읽어내는데 요즘 겨우 그냥 말로 할까 말까인데, 이거 지금 읽으면서 머리 터지게 생각할까요? 잘 모르겠고, 불교는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마음 턱 하니까 또 이렇게 듣기 좋은 불교 이외의 또 마음 이야기하는 데가 많잖아. 자기 나름대로 짬뽕 해가지고 이런 거네 이렇게 할까. 어?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앞에 언어는 생략하고 놓기, 버리기, 이따운 소리라 쓰지, 비우기. 마음이 차 있는지 비워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비운데 뭘 비우느냐고. 뭘 놔야 되느냐고. 그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렵거든. 생각 안 하고 막 한단 말이야. 엉뚱한 문을 열는 거지. 그래서 견, 사유, 업, 명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염각지, 택법각지에서 하면은 시작되는 것이다. 정진각지 하잖아. 그 정진하다 보면은 내 문제가 풀리잖아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기각. 풀렸으니까. 뭔가 잡혀 있는 것에서, 억압에서, 억눌림에서, 내지는 귀찮은 걸거집에서 나는 억압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나는 귀찮게 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손톱 끝에 가시 하나 박혀보세요. 다른 거 모든 거 신경 안 쓰고 그 가시만 이게 눈에 보이고, 그렇게 왜 그 가시 하나 이게 손끝에 뭐 잡을 때마다 걸거치는 적 있잖아. 그게 막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돋보기 돼도 뭐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걸 빼내려고 어떻게 해요? 바늘로 그 주변 살을 파잖아. 그래가지고 뽑아내잖아요. 그 보이지도 않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 마음에 군더더기가 그런 겁니다. 군더더기. 아이고, 내일 별 문제 없죠. 뭐 문제 없지요. 아니, 그 가시 하나 박힌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빠지면은 불연하고 해결되듯이 그렇게 희각지가 일어나지. 그렇게 하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까 사여의족에서 욕여의족에서의 충전 장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쁨, 재미없으면요 공부 안 합니다. 재미없으면. 그럼 어떤 재미냐니까 나를 다루는 재미, 내 스스로를 다루는 재미, 살아가는 재미.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요. 안 그러면은 남이 보는 대로 살아가요. 다른 어떤 명망이나 명문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내가 안 삽니다. 다 어느 대학에 붙었느냐,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어느 직장에 갔느냐, 다 이거 내 이야기야. 안 그러면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자료로 다 살아가거든.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재미라는 것을 느껴요. 안 그러면은 허울에 대해서 나는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을까? 허울에 대해서 잘 산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안 놓치려고 아둥바둥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안 놓치려다 보니까 뭐를 망쳐요? 진짜 본인 나를 망치죠. 지가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매달리다가 톡 떨어져 가지고 자기 다치고 창피 당하고 뭐 당하고 다 하잖아. 자기 다치는 줄 알아요. 안 그러면 그거 놓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 그게 전도거든. 그러니까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 왜냐니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기쁨을 내 스스로에게, 내 삶에 기쁨이 있었던 거야. 안 그러면 바깥에 다 기쁨이 있었던 거야. 다 바깥에 기쁨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돼. 내 삶에. 어제도 뭐 법문하는데 내가 하는 데 따라 행복이 달라져. 행복은 행복한 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능동. 아니고 어떻게 부여되고 뭐 어떤 허울을 내가 갖춰지고 그게 아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이쁘게 해달라고 병원 가서 얼굴을 고친다 칩시다.
그 이뻐져요. 내가 고칠라는 사진보다 못났어. 그럴 시간에 머리 한번 더 빗어요. 그게 훨씬 더 슬기로운 일입니다. 미장원 가니까 뭐 온 배우들 사진 다 붙여놨더만 저 스타일대로 저 스타일 해놓고 놓으면 저 스타일보다 못해. 저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스타일을 갖춰야 되는 거야. 내 스타일을 갖춰야 되는 거지. 자꾸만 이 어떤 규격화된 스타일에 끼워 넣지 마라 말이야. 우리 정말 이게 뭐 개스 마크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표준하는 거 이런 거 안 좋은 거지. 아이고 우리나라 원래 장맛이라는 게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균이 다 다르니까 다 달라서 집집마다 음식 맛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요즘 장 안 나온 거니까 그냥 일률적이지. 그래서 우리도 나도 우리 절도 싹 다 뭐 샘표냐 청정원이냐 뭐 이렇게 끝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파는 모든 발효 음식들 뭐 다 일률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먹어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뭐 남자들 가면 뭐 맥주 그냥 외국 맥주 마시고 하는 게 그건 다뭐 벨기에가 뭐 700종류인가 있다나 맥주가. 우리나라는 규격화 좋아하니까 규격화하면 효율성 생산성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개성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이나 이 매무새는 우주적으로 없다니까. 물론 뭐 다중 우주에 보면 내 말고 다 다른 놈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핵지는 없고 우리 은하에서 뭐 우리 그까지 갈 필요 없지만 태양계 안에서 나밖에 없어. 적어도 태양계 안에서 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늘 비교해가지고 규격을 만들어. 그냥 내가 머리 한번 더 빗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명한 것인데 자꾸만 다시 그래도 희각지 그 다음에 경험각.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하기 때문에 편안하잖아요. 편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계속적 수행을 진행시킬 수 그 후에 정진이 타고 믿음이 타면은 계속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사그라들어도 여기서 경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국에는 그게 쫙 받쳐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안각지 그 다음에 삼매 안정 그죠? 편안함 다음에 안정 안정되니까 편안한 거야. 여러분 바람 안 불고 뭐 하면은 접시물도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접시물도요 주변에 아무 변동 없으면은 큰 호수물처럼 쫙 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차만 한 대 지나가도 접시물은 흔들리잖아요. 호수 옆에 차가 안만 다녀봐야 호수물이 흔들리는 거. 그죠? 뭐가 달라서 그래요? 깊이. 정이라고 했죠. 깊이가. 넓이는 대충 같이 넓은지 모르지만 깊이가 달라져야 또. 그래서 경안하는 것은 넓이를 얘기한다. 정하는 것은 깊이를. 사람이 깊어 있어요. 그 깊음에 따라서 심오함에 따라서 각자의 깨달음을 우리는 달리 가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올 1년만 봐요. 한 달을 봐요. 앞으로 10년을 봐요. 그래도 10년은 봐야지. 한 세트. 10년 봐야 그 다음 10년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보면은 안 보면요. 언제 갈지 몰라. 그냥 10년 내다보지 않으면은 그 다음 10년은 기약은 고사하고 그냥 당하는 대로 당한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10년 볼 자료는 주변에서 열렸잖아. 주변에서 내 부모가 열렸고 내 인책이 열렸고 다 열렸잖아. 그럼 10년의 자료를 생리적 자료를 자꾸 마시잖아. 그럼 생리적 자료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가요? 그죠? 심리적 자료도 보이잖아.
심리적 자료도. 심리적 자료는 더 그거죠. 생리적 자료는 불가역적이지. 근데 심리적은 불가역적이야. 이거는 가역할 수 있는 거야. 아, 심리적 자료는 가역할 수 있어. 대단하죠. 마음은요, 안 늙어요. 마음이 늙었다는 이야기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고정관념에서만 풀리면 마음은 늙질 않아요. 그럼 생리적으로는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나이가 안 들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 재미가 있으면은 시간은 빨리 가, 느리가? 예? 빨리 가지. 재미없으면요, 느리게 갑니다. 그죠? 재미있으면. 바쁘면은, 일이 많으면은, 일이 많으면 빨리 가요, 느리게 가요? 느리게 갑니다. 일이 많으면 느리게 갑니다. 뭐냐면은, 일이 없으면요, 빨리 갑니다. 밀도가. 즉, 밀도가, 마음 안에서는 재미가 밀도가 가장 높고요. 예? 내 밖에 움직임은 일이 밀도가, 예? 일이 없는 게 밀도가 더 높은 거예요. 일 없으면 빨리 갑니다, 시간.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 보세요. 저녁 금방 된다. 근데 하루 시간 단위로 일이 있어 보세요. 시간 안 갑니다. 진짜 뭐하리만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덜 늙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은 재밌어야 돼. 예? 일은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잖아.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가역적으로 불가역적인데, 생리적인 내용이 불가역적인데 바꿀 수 있는 것은 심리의 내용. 그 심리의 내용은 어떻게 돼? 심리의 내용은 그거는 우리가 젊은 사람을 따라 할 수도 있고, 나이 든 사람 주변에 자료가 많잖아요. 그 자료대로 나는, 예? 얼마나 달리 수 있는 심리적 내용, 생리적 내용하고 다르게. 그 심리적 내용에서 느낌,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어 봤어요? 하긴 한 20년 전에 두근거리 보고 한 번도 안 두근거리 봤는데요. 심각하지, 그지? 그러니까, 예? 두근거림, 열정, 긴장, 이런 것들을 경험 못 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일을 찾아야지. 그런 일 찾으려니까 찾아져, 안 찾아져? 안 찾아진단 말이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심장박동이 먼저 빠르고 무슨 일을 찾지를 못하고, 우리는 심장박동도 안 빠르고 안 찾는 거야. 근데 심장박동이 느리더라도 자꾸만 찾으면 잘 안 찾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길고, 찾는 순간, 예? 찾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때문에 젊어지고 재미지고, 그 밀도 안에서 시간이 빠르고 하면서 젊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생적 시간에 빠지지도 말고 심리적 시간에 빠지지도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깊이가 다른 겁니다. 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각지. 이런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으면은, 그게 평안한 겁니다. 앞에서 경안하고 다른 게, 경안이라는 것은 내가 주동한 것이 아니라 찾아온 거잖아요. 여기서 사라는 거는요, 내가 이루는 겁니다. 경안하고.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열리는 것. 그게 정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 때문에 시공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정 때문에 가능해서 그러한 평온이라는 것이, 예? 창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각지까지. 세계가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7각지 하는 겁니다. 오늘 아직 8중도 뒤에 이제 정진 다음에 염정, 이상하게 8중도에 해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갖다가 또 뭐 경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견과 사유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8중도 전체가 해. 저는 그래 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한테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8중도 전체가 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해요. 왜냐하면 해라는 것이 내가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 영감, 내지는 내 사유 이런 것들이 해도 될 수 있지만은 세상에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해를 어느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8중도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마칩니다.